네, 우리가 한때는 이런 얘기를 했었죠. 미장에서는 세금을 내고 국장에서는 원금을 낸다. 그런데 이런 자조 섞인 표현은 이제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쨌든 코스피는 4월 저점 대비 30% 이상 급등하면서 3,000피를 기록을 했고요. 중동발 리스크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3,000선을 지키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반전을 써내려간 코스피 시장. 여러 가지 경제 흐름 속에 또 투자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박시동 경제평론가와 이 시간을 잘 또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빨리 코스피 3,000이 도달할 줄이야 이런 생각 많이 드실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뭐 중동발 리스크 굉장히 좀 심각한 거는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관세 리스크도 아직 해결된 건 아닌데 역시나 정책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건가 싶기도 하고 이제노믹스 30조 추경 이런 부분이 더해졌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이 안에서 수혜 업종을 가릴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평론가님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우리 시장이 저평가되어 있다는 얘기는 뭐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평균 PBR이 0.8이다, 7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네네네. 근데 사실은 PBR이 1이 안 된다는 거는 그 자체로 비정상인 상황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PBR을 정상화하겠다는 대통령의 이제 공약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PBR이 1 정도까지 적어도 출발선이 1 정도까지 맞춰주는 게 코스피를 보면 3,000피입니다. 그러니까 3,000피 정도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거침없이 올라간 게 이게 단기간에 급등했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출발선이 정상화됐다라고 업계에서는 해석하는 거죠. 충분히 해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도 그러면 더 갈 수 있다. 출발선은 3,000이다. 이렇게까지 봐서 첫 번째 정책 관련한 어떤 그 기대감은 시장 정상화 조치, 뭐 상법 개정 조치 이런 게 일단 3,000선까지 끌고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이제 나머지는 뭐냐? 3,000 위로 가는 정책들이 이제 아직도 대기 중에 있는데 방금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내수가 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정부가 추가로 30조 정도의 추경 방침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도 또 하나의 모멘텀이 또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전 국민에게 지금 최소한 25만 원 상당의 소비 쿠폰이 지급될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유통, 외식, 여행 같은 내수 소비 업종에 대한 기대감도 이제는 좀 생길 수 있다. 라는 거죠. 그 부분에서도 또 하나의 기대감이 여전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이제 단순히 이제 소비 쪽 말고 건설 관련한 추경 예산도 조금 확보가 돼 있어요. 근데 이걸 이제 증시로 돌려보면은 그동안 우리 이제 주요 건설사들 특히 이제 지방에 거점을 두고 있는데 원래는 굉장히 이제 지금보다 훨씬 나은 평가를 받아도 될 만한 건설 업종들이 많이 눌려 있는 상황인데 이유가 뭐냐면 지방 미분양이 재무제표에 잡히면서 굉장히 낮은 PBR로 현재 시장에서 외면을 받았거든요.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서 정부가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한 2조 7천억 정도 뭐 어쨌거나 쓸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환매 조건부로 지방 미분양 10,000호 정도를 사드리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일단은 긴급하게 수혈이 되면서 PBR도 약간 개선되고 재무제표도 개선되는 효과 그리고 실제로 숨통을 좀 트여주는 효과가 있을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건설 관련해서도 튀는 종목들이 좀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현재 3,000피 정도까지 온 것에 대해서도 정책적 기대감 그리고 앞으로 발표된 추경 관련해서도 이제 상방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대감이 이런 내수 관련한 업종들에서 여전히 이어질 수 있다. 전부 다 사실은 그러니까 정부발 정책발 이슈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가 언급해드렸는데 건설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건설도 좀 포함해서 앞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코스피가 4월 저점에서 30% 이상 튀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이제 공시상 저점에서 10에서 15% 반등하면 이건 기술적 반등이네. 그리고 30% 이상 뭐 반등을 하게 되면 유동성의 힘이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돈의 힘으로 시장이 올라가는 구조가 지속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현재 국외나 국내 유동성 힘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고요. 사실 글로벌 경기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좀 낮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약간 브레이크를 걸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도 있는데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네, 일단은 실제로 4월 저점보다는 30% 이상 오르면서 빠르게 우리가 반등을 했는데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정책 관련한 모멘텀 말씀드렸고요. 또 그걸 이제 뒷받침할 수 있는 사실은 유동성의 흐름도 분명히 관여를 하고 있죠.
특히 이제 국내 유동성 지표인 이제 광의통화 M2를 보면은 4월 기준으로 해서 전월보다 0.2, 전년 동월 대비해서 5.8이 늘어서 사실은 유동성 장세에 풍부한 어떤 뭐랄까요? 땔감이랄까? 연료를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국내 상승에 실제로는 이제 좋은 의미로서 유동성 장세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글로벌리하게 보면은 근데 아직은 우리가 이제 이란 얘기도 해봤습니다만은 글로벌리하게 보면은 그 유동성과 상관없이 좀 미국발 관세 전쟁, 예. 또 지정학적 불안, 또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 세 개의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글로벌리하게는 아직 상승이라든지 이렇게 낙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다만 이제 국내 통화나 유동성을 보는 이유는 우리 입장에서는 한국은행이 저금리를 일단은 확실하게 선언한 상황이다 보니까 네. 이건 기정사실이죠. 또 그런 상황에서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갈지가 사실은 중요한데 최근에는 약간 수도권 서울 집값이 좀 불안하긴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내수나 증시로 흘러 들어갈 현재 장이 충분히 마련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풀린 유동성이 증시로 선유입되면서 이게 이제 선순환을 만들어내고 있는 현재 단계다. 이렇게 보면 통화와 유동성이 증시로 이어지는 이 흐름이 당분간은 더 갈 수 있다. 적어도 연말까지는 유동성 장세에 충분한 땔감이 공급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금리 인하발. 우리가 이게 좀 속도 조절을 하는 거지 이 트렌드가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유동성이 내수와 증시에만 흘러간다면 조금 더 자신감 붙으면서 하반기 장을 좀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정부 정책 얘기 나와서 말인데 이제 정부가 에너지 고속도로 개통에 좀 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030년을 기준으로 해서 개통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는데 그럼 재생에너지 대전환이 예고된 거와 다름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판단하면서 들어가야 될까요? 지금 뭐 정부 정책 쪽에서 나오고 있는 호재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네, 네. 뭐 사실은 이제 후보 때는 AI 100조 시대를 열겠다 해서 AI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거 많은 분들이 아마 알고 계실 텐데 생각보다는 자세히 모르셨던 게 이 에너지 쪽에 이 대통령의 관심이라든지 예. 공약의 집중도가 원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즉각적으로 산자부가 정부 업무 보고를 통해서 에너지 고속도로를 확실하게 구축하겠다. 그런데 단순히 말뿐이 아니라 그 첫 개통을 2030년에 반드시 해내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부고속도로가 우리나라에 아예 없었을 때 이제 네, 경부고속도로를 만든다라는 발표를 했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당장에 1차적으로 수혜를 보는 업종이 있겠죠. 정부 예산을 수주받아서 직접 건설을 하는 예를 들어서 현대건설 같은 회사들이 네. 1차 수혜를 당연히 보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부산과 서울이 이제 거의 뭐 한 4-5시간 안쪽으로 뚫리면서 물류와 산업의 새로운 지도가 그 라인을 타고 완성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안에 이제 물류라든지 옥천이라든지 이런 쪽에 허브도 생기면서 그쪽으로 산업의 지도가 생긴 거거든요. 거의 제가 볼 때는 유사한 수준의 혁명적인 어떤 산업 지도의 재편까지도 가능하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직접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든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해저 초고압 직류를 송전망을 통해서 서해안에서부터 재생해를 만들어서 수도권이라든지 이쪽까지 바로 쏘겠다는 거거든요.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일단 아까 우리가 경부고속도로에서 건설사를 예를 들던 것처럼 에너지 고속도로의 직접적인 수혜주들이 있죠. 당연히 이제 전선, 변압기, 송전망 이런 쪽들 회사들은 이제 직접적으로 정부 수주를 받아서 네네. 바로 재무가 좋아지는 그런 업종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LS 마린 솔루션도 있고요. 또 현대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또 각종 전선주들, 가온전선, 대한전선 등등등이 당연히 직접 수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제가 2차적으로 고속도로가 완료되고 나면 생길 산업지도의 재편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너지 고속도로가 생기면 그 라인 안쪽에서 전력과 관계된 또 다른 산업들은 그 지도 안에서 완성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서해안 쪽, 호남 쪽에서는 재생에너지가 직접적으로 만들어지는 산업에 그쪽으로 이제 투자될 거고요. 또 그 라인 안에서 데이터 센터 같이 전력이 많이 필요한 산업이 그 에너지 고속도로 라인을 타고 생길 거고요. 예. 최종 단계에서는 또 예를 들면은 반도체라든지 우리가 이미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쪽에서 직접적인 사업들이 그쪽으로 또 라인을 타고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단순히 송전망에 그치지 않고 그 에너지 고속도로를 위시한 산업지도의 재편과 추가 재배치, 이게 또 이제 지방 살리기 등등등과 엮이면서 2차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게 선한 어떤 영향력을 충분히 미칠 수 있다라고 해서 단순히 에너지 고속도로 관련해서 뭐 정부 예산이 11조가 투여될 것 같다, 아니다 14조다, 뭐 지켜보자 이럴 수 있지만 그 이상의 2차, 3차 웨이브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호재다. 지켜보면 발굴될 만한 좋은 종목들도 여기서 많이 나올 수 있는 중요한 테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뭐 HD 현대일렉트릭이나 효성중공업 등 우리 시장에서는 굉장히 부각받고 있는 종목들인데 관심 종목에 다시 한번 등록하게 되네요. 정부 정책의 탄력들 어떻게 더 영향을 발휘할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평론가님, 오늘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페이 아주 무서운 기세로 올라가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하정우 AI 그 수석 처음으로 이제 대통령실에 AI 관련해서 이제 장관이 생긴 건데 AI 소버린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못 들어간 걸 후회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고 이걸 좀 바라보면 좋을까요? 네. AI 관련해서는 확실한 정책 테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뭐 후보 때부터 100조를 투자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실제로 현업의 전문가를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석으로 발탁하는 등 강력한 의지를 지금 정부가 보여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관련한 대장주들, 당연히 네이버, 카카오가 집중을 받는데 네이버처럼 무거운 종목이 상한가를 맞기도 쉽지 않은데 시장의 기대감이 압도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카카오 역시도 한때 국민주다 이렇게 해서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 뭐 거의 3, 4만 원대까지 사실은 추락했는데 오랜만에 카카오가 이제 이거는 우리 바닥이야 라고 할 정도로 호재를 만났다, 물을 만났다 이렇게 시장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 정도가 한계는 아니고요. 추가적으로도 계속 기대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뿐만 아니라 단순히 이제 기술주인 네이버, 카카오뿐만 아니라 AI 관련해서도 역시 앞으로는 이제 반도체 연결해서요, 또 클라우드라든지 데이터 센터 같이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들도 동시에 진행이 될 걸로 보이거든요. 관련해서 관련주들까지도 이제 주목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2차적으로 우리가 이제 아까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건 근데 정부가 정책을 어느 쪽으로 갈지는 아직 조금 미정이에요. 뭐냐면 이미 거대 LLM 모델이 미국을 위시해서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일단은 베이스를 두고 우리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서비스와 그걸 빨리빨리 활용해서 산업에 적용시키면서 그것을 산업으로 끌어들이는데 정부가 제1의 포커스를 맞출 건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그 소버린 AI라고 해서 우리도 우리만의 AI 주권이 필요해. 그러니까 뭐 네이버도 좋고 카카오도 좋지만 우리가 거대 LLM도 한글 베이스로 우리도 만들 수 있어. 여기에도 일단 해야 나중에라도 여기를 베이스로 산업이 커질 수 있어. 여기를 중에서 어디를 정책적인 우선하는 목표로 삼을지는 약간 미정이긴 해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둘 다 가져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관련해서는 빨리 산업화할 수 있는 그쪽 모델 관련해서 적용이 빠른 업체들. 이미 사실 미국 관련한 LLM을 통해서 예를 들면은 뭐 특정 회사를 말씀드리긴 하지만 음성 관련해서 이걸 빨리 하는 회사, 영상을 빨리 만드는 회사 등등등 산업화에 능한 회사들이 수혜를 볼 것 같고요. 소버린 AI가 만약에 강화된다면 지금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버나 카카오처럼 무거운 우리 회사지만 여기를 통해서 개발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회사가 이제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호재를 받는데 이건 생각보다 조금 시간이 길게 장기적으로도 호재가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LLM이 나올 때까지는 계속 투자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흐름을 놓고 다 AI 관련해서 아직은 호재가 살아있다 이렇게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 정책이 반영이 되고 실물적으로도 어떤 좋은 모델이 나오고 시장에서 그게 사용이 돼서 추가적으로 수익이 꽂힐 때까지는 조금의 시차가 좀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 부분을 조금 조정해 가면서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정부 정책 딱 이렇다 명확한 거는 나오지 않았고 사실 이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건데 오늘 보면 소버린 AI에 대한 강한 집착 아니면 그 기대감이 좀 반영이 돼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향후 어떻게 좀 퍼질지 그렇게 투트랙 전략 잘
활용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상호 관세도 다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한미 관세 협상 이제 본격적으로 그 무대에 나가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은 안 합니다만 지금 나토, 미국 쪽에서 이제 국방비 증액해 이렇게 계속 앞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것도 중요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당초에 미국이 상호 관세를 유예하면서 협상의 가이드라인으로 했던 기간, 이 7월 이제 8일 내지는 뭐 9일인데 이거 관련해서도 이제 대선 전에는 소위 말하는 이제 7월 패키지다라고 해서 우리도 그 데드라인에 맞춰서 협상을 하자 또는 해야 된다 뭐 이런 의견을 내신 분도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7월 패키지는 사실상 끝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차피 이 가이드라인 안에서 협상이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참에 다른 나라들의 협상 결과를 지켜보고 어떤 나라는 뭐 예를 들어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뭐 자동차라든지 이런 쪽에서 약간 최혜 대우를 받았네. 이걸 우리가 킵할 수 있고요. 예. 일본 관련해서도 어떤 협상이 이루어지는 걸로 봐서 우리랑 유사한 산업군인데 이 정도 혜택을 받네. 그럼 우리도 그걸 킵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다른 나라의 협상이 진행되면서 최혜 대우를 우리도 최대한 확보하고 그걸 가지고 다시 협상의 지렛대로 삼는 지혜가 좀 필요할 것 같다. 예. 그래서 어차피 늦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조금 여유롭게 가야 될 것 같고요.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 협상에 올릴 만한 다양한 사실은 전략들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이 원하는 뭐 조선 관련해서 어떤 미국이 뭘 원한다. 알래스카 관련해서 파이프라인 관련해서 뭘 원한다. 그러면 그걸 들어줄 때 우리는 거꾸로 어떤 카드를 통해 미국과 협상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이 국가 전략으로 완성이 돼 있었어야 돼요. 예. 이참에 촘촘히 우리가 원하는 카드들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전략을 짜고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안보 관련해서 사실은 또 이제 미국의 방위비 관련해서 이제 증액 요구를 할 게 보이는데 만약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부담이 좀 올라간다고 하면 거꾸로 방산 관련해서는 또 우리 산업을 좀 키워달라. 네. 이런 식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이제 방산도 지금 굉장히 이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도 이제 호재로 활용하는 이런 전략적인 링크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 박시보 경제평론가님과 뭐 네카오에 대한 전략들도 말씀드렸지만 이 국민주의이지만 한때는 미운오리 새끼 취급을 받았었잖아요. 네. 근데 죽으란 법은 없다고 다 때가 있는구나 이런 생각 됩니다. 그때 투자할 수 있는 때 방향성을 알려주신 박시동 경제평론가와 함께했고요. 다음 주 월요일도 좀 좋은 콘텐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많은 도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